파트 1. 세컨 찬스. 동시대를 살아가는 타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타산 지식, 반면교사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1인 기업가로서 평생 자립의 기반을 담아온 필자의 경험 역시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과거를 미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기에 나 자신을 제3자로 떨어뜨려 놓고 정확한 기록에 근거하여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챕터 1. 후반전 킥오프. 1. 세컨드 찬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했던 명대사가 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 줄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란 말이 맞긴 한데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꿈과 목표의 상관관계는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목표는 꿈 플러스 기한. 필자는 목표를 미분하면 계획이 되고 작성된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의 적분이 성공이다 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하라가 필자의 슬로건 중 하나다. 정리해보면 꿈과 목표 그리고 계획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위해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한다. 때로는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고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 목표, 계획을 세우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전후반 45분씩의 축구 경기처럼 인생의 전반전 45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후반전을 미국에서 시작했다. 미국 이민 생활이 11년째니까 후반전 시작하고 10분 정도 경과한 후반 초반이다. 필자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판을 새롭게 짜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국가를 바꿔서 사업을 시작했으니 정말 큰 판을 바꾼 것이다. 새로운 판에서 새롭게 도전하면서 남들이 흔히 겪을 수 없는 숱한 일들을 경험했다. 다행히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다. 신앙인으로서 고백하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필자가 선택한 외길 덕분이다. 비록 국가를 바꿔서 새롭게 도전했지만 사업의 본질은 같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도전한 길이고 그 과정 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간 길이라 의심 없이 한 길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다. 잃어버린 17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20대부터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황금기에 쌓아 올린 17년간의 노력과 그 결과를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잃게 됨으로써 처하게 된 상황을 필자는 잃어버린 17년이라고 표현했다. 실질적인 수입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 취업을 해서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40대 중반에 갓 이민 온 사람을 사무직으로 채용할 미국 기업은 없었다. 여러 군데 취업 지원서를 보냈지만 단 한 곳도 회신이 오는 곳이 없었다. 결국 아내가 재취업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비록 무형의 자산인 사업체는 잃었지만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았던 사업 경험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산이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간절한 상황이었기에 그 간절함이 계기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들과 지금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고 있으니 모든 상황에 감사할 따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아내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고 필자는 전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명색이 전업 사업가인데 무직의 실업자나 마찬가지였다. 아내의 직장 수입만으로는 생활 물가가 높은 뉴욕에서 우리 두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한국의 가족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 매달매달이 적자였고 날이 갈수록 적자폭은 커져갔다. 그 와중에 아내는 내게 대학 진학을 권유했다. 미국에 살지만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사회생활이 없는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것 같다.
가뜩이나 마이너스 재정인데 학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강력한 권유로 편입시험을 봤다.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시립대학교에 지원했다.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별 기대 안 하고 영어, 수학 두 과목 시험을 봤는데 덜커덕 합격을 해버렸다. 감사하게도 수십 년 전에 이수한 한국의 대학 학점을 대부분 인정받아 3학년에 편입했다. 전공은 필자의 평생 직업인 안트러프러너십으로 정했다. 대점 휴업 상태의 사업가가 미국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식벌 되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차츰 삶의 균형을 찾아갔다. 새롭게 사람들을 사귀어가며 학업과 사업을 병행했다. 사업 관련 약속이 늘어나고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퇴근과 동시에 합류해서 함께 뛰었다.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완벽한 팀워크로 사업에 매진했다. 당장의 마이너스 재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빨리 상황을 반전시켜야 했다. 한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재정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자폭이 더 커서 사업의 속도를 더 높여야 했다. 월간 평균 수입이 10,000불 정도가 되어야 마이너스 재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려면 그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회사의 비즈니스 매뉴얼을 펼쳤다. 사업적으로 어떤 레벨에 도달해야 월간 수입이 10,000불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는 기한을 1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월간의 계획과 주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천을 했고 실제로 1년 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목표 설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2.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다이아몬드를 향한 두 번째 여정. 2015년 7월의 어느 날 실리콘밸리의 한 호텔 세미나에서 100여 명의 청중이 40대 중반의 한 동양인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청중의 상당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이다. 이들은 현재 안정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퇴근 후에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직장 내에 다른 동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전공 분야인 IT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제 직접 판매 업계 1위 기업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해서 창업을 한 1인 기업가들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어로 대중연설을 하게 된 것이다. 미리 준비한 강의가 아니었다. 실리콘밸리의 IT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참석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현지 리더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이루어진 강연이었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2년차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1시간 반 동안 20년 비즈니스 경험을 거침없이 쏟아내는데 어느 누구 하나 딴짓하는 사람이 없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마치 15분처럼 지나가고 강의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여러분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우수한 인재들인데 왜 미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된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40대 중반의 제 강의를 이렇게 경청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필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진출한 100군데 이상의 국가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인구가 가장 많아서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셨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으로는 미국의 50개 주 중 하나인 뉴저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구로는 캘리포니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한 종주국인 미국보다 많은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쌓아온 20년의 경험을 집약한 기업가 정신과 사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후배 사업가들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의 땅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한 세대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투잡, 쓰리잡 뛰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부모님 세대가 이룬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업이 이 시대의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제 꿈은 이민자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이민자가 2년에서 5년 사이에 이 사업에서 또 한 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는 롤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은 자유와 평등을 건국 이념으로 하는 미국식 방식 아메리칸 웨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저는 제 아메리칸 드림을 아메리칸 웨이로 성취해 갈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이것이 제 인생 후반전의 슬로건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지금 이 순간도 이곳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믿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주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 비친 미국과 미국인, 특히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이 시대에도 과거 산업시대와 같은 성공의 기회가 존재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가 변하고 실현시킬 꿈의 크기가 축소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동포사회의 직업의 군을 살펴보면 세탁소, 식당, 네일샵, 미용실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해당 가게를 직접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분들이라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인 셈이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노동 수입을 통해서도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이 가능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성공을 향한 강한 집념으로 무장한 우리 부모 세대 이민자들은 잠을 줄여서 두세 가지 직업을 뛰면서 가게를 늘리고 건물도 사고 하면서 나름의 자수성가를 이루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분들이 30년 전에 하셨던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잠 안 자고 뛰면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그래프를 살펴보면 아주 완만한 성장을 하거나 거의 수평인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교육비 지출은 많아지고 집값 역시 상승하니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나아가 온 가족이 생활 전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줄 형편이 안 되면 자녀는 은행 융자를 통해 학비를 충당해야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채무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근로자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에 기업 경영층의 임금과 배당금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그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점차 심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고 대다수 서민들은 재정적 자유를 향한 꿈을 포기하고 생존의 영역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물론 지금도 IT 분야에서 신기술로 무장한 누군가는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의 서민들이 그것도 소수민족 출신의 이민자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본인이 28년째 하고 있는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이 이 시대의 필자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허락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백의 종군. 이순신 장군은 2번이나 백의 종군을 하셨다. 현대의 군 계급 체계라면 사령관에서 2등병으로 강등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3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왜구들을 숱하게 물리치고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내셨다. 감히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에 빗대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을 다 내려놓고 미국에서 빈손으로 맨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필자의 마음은 비장했다. 오랜 세월 한국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넓은 미국 땅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다짐하였고 이미 가본 길을 다시 가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초기에 소개받은 분들이 주로 다른 주에 사는 분들이었다. 한국에서는 장거리라고 해도 5시간 남짓 운전하면 웬만한 곳은 도착할 수 있었지만 뉴욕에 사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을 소개받으면 비행기로 5시간 반을 날아가야 한다. 어떤 때는 5시간 반을 날아가서 바람 맞기도 하고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소개한 분의 말과는 달리 자신 없다, 못하겠다는 사람도 허다했다.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다 잠시 들렀다고 한 적도 있다. 장거리 우원은 시간뿐 아니라 경비도 많이 발생한다. 사업 초기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왕복 비행기표를 한 번에 못 끊고 아내의 급여 날에 맞춰 편도로 2번에 나눠서 항공권을 구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파트너가 생겨도 만났을 때 관심과 열정이 헤어져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갖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편하게 사업했던 한국에서의 사업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교육 시스템 구축.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은 정보 전달 사업이다. 다른 표현으로 교육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육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교육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이 목적인 사업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원 사업이고 교육이 목적인 사업이기에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은 교육이 수단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 비즈니스에서의 교육은 사업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 행위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켜가는 방식이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한 원칙이 긴 것은 짧게, 어려운 건 쉽게, 복잡한 건 단순하게 이 3가지다. 이렇게 하면 쉬운 복제가 일어나고 복제가 쉬워야 사업의 본질인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은 양적 성장의 토대 위에 질적 성장이 일어나는 사업이다. 처음부터 정예부대를 구성해서 사업하겠다는 생각은 희망사항이다.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한 다음 거기서 꿈과 목표가 있는 잠재 사업가를 발굴해서 리더로 양성하는 방법이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 활동은 크게 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팀으로 함께 해야 할 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현장에서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일은 개인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대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환이 필요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경험이 많은 선배 사업가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때는 크게 동기부여가 되고 내용을 이해해도 실제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기 마련이다. 사업을 결단한 1인 기업가들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강의도 경청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이나 잠재 사업가들은 그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특별히 사업 성장의 결정적 열쇠인 사업 설명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업 설명 자료가 필요하고 평소에 그 자료를 활용한 교육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 설명 자료를 활용해서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들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자신감과 열정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일시적인 열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학습된 지식과 정보 그리고 훈련을 통해 나의 내면에서 형성된 열정이야말로 그릿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열정이다. 그리고 그 진정한 열정은 강력한 전파력이 있어서 파급 효과가 크다.